번째 중요한 게 뭐가 있는가 하면요. 지대란 건 토지 사용 대가죠? 그죠? 이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지대가 크게 크게 두 개 있지 않습니까? 농업지대 반대 도시지대. 자, 이건 좀 암기를 하셔야 돼요. 아마 제가 이제 오늘 한번 쭉 해볼 건데 학자를 쭉 한번 다 연결해 볼 거예요. 근데 자, 일단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마절사에서 뭘 먹죠? 네, 요거죠. 자, 그 다음에 자, 도시지대도 보니까 학자가 꽤 있는데 첫 번째 보니까 이렇게 암기합니다. 요건 암기하셔야 돼요. 자, 일단 카드는 무슨 지대? 원인이 생산비 또는 비용도 차이다 이거죠. 그 다음에 브로커스는 무슨 지대? 절대지대인데 지대 원인 사유와 또는 소유권 인정. 요 두 개 구분 기준 한 개지에 지대가 있냐 없냐는 거예요. 한 개지 지대가 얘는 없고 요거는 있고. 그러니까 절대란 것은 모든 땅에 항상 지대가 있다 이 말 뜻이에요. 표현 자체가. 자, 그리고 T 내는 무슨 지대? 지대 원인 운송비 또는 뭐 있습니까? 저기 있는 수송비 절약이 곧 지대되죠. 자, 항상 나왔을 때 거리 또는 운송비나 뭐 전부 다 몽땅 넣어 놓고요. T네. 자, 그 다음에 이건 샬은 준지대인데 원래 지대에 인치하는 거지. 즉 생산 가능한 물건인 임료인데 이게 지대 인치합니다. 그래서 원래 기계나 기구 등은 생산 가능하지만 생산 안 되는 것처럼 만들어야죠. 언제 생산 안 됩니까? 일시적 또는 단기간 이용일 때 이런 말 뜻이에요. 그 외 나머지 자, 또 누가 있습니까? 알론소 그냥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또 누가 있는가면 헤이거 또 파레토 우리 파레토는 그러니까 이 밑에 물건 밑에 있는 판때기 있죠? 이게 파레토 아닙니까? 그죠? 하여튼 뭐 그런 게 비슷하게 생각하면 대충 개념 판단 쓰거든요. 자, 일단 이건 나중에 하고. 자, 이건 꼭 기억하시고, 이건 실제 시험에 거의 95% 시험 나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보니까 도시 공간 구조 이론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자, 우리 지난주에 했던 복습하는 복습. 자, 일단 요거는 제일 중요한 건 얘는 그림 보니까 항상 이거 두 개 비교해야 됩니다. 이거 무슨 이론? 누가 말한 거죠? 버제 쓸 거고 요거는 부채꼴이지. 부채꼴 한자가 뭐지? 선형 이 말이 되죠. 그럼 얘는 제일 중요한 건 자, 특징갑니다. 소득이 낮은 분이 어디 간다? 도시 많죠, 그지? 그래서 이 점이란 건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설렘과 빈민가를 생각하고 가장 못 사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계층 고소득이지. 그런데 여기 있는 선형은 뭐 있습니까? 살기 가장 좋은 동네 누가 차지한다? 고소득이죠. 그래서 이 특징을 비교하시는데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건 둘 다 접근성이 양호하고 고용기회 등이 많고 그 다음에 교통 등이 편리한 지역은 동심은 어디 갑니까? 저소득이지. 예, 여기 있는 선형은 이거 완전 반대죠.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도시는 점점 이렇게 밖으로 커질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죠? 확장되는 거지. 확장될 때는 뭐 옆에 있는 지역을 침범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다른 말 뭐랍니까? 침입과 경쟁과 또 뭐가 있죠? 선이 있단 말로 하면 이건 옛 겁니다. 그 다음에 얘는 한쪽 측면 계속 커지는 거지. 이게 거의 부산시를 가지고 생각하시면 돼. 그러니까 부산시는 절대 원형이 아니라고.
이렇게 돼 있는 건 길쭉하게 돼 있죠, 그죠? 왜 그러냐? 산이 있고 바다가 있으면 절대 이쪽은 커질 수가 없다고, 그죠? 그래서 한쪽이 계속 커지는데 어떤 측면에 따라서? 교통을 따라서 무조건 확정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통이나 무조건 이건 얘 거야. 그래 가셔야 돼. 그러면서 자, 그 다음에 다 핵심 가볼게. 다 핵심은 CBD가 있는데 여기 부심이 이렇게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자, 다 핵심인데 자, 이런 부심이 형성되는 이유 묻는 거지. 그죠? 첫 번째, 집값이 도심은 비싸지만 외관 쌀 거 아니에요? 높은 지대 줄 수 있는 산업만이 도심한 쪽 할 것이고 그 반대로 낮은 높은 지대 줄 수 없는 산업 할 수 없이 밖으로 나오는데 이 어떤 특성이 있는가 하면 우리 술집과 노래방 같이 있는 게 좋은 거지. 같이 모여 있더라 이렇게. 왜 이렇게 모여 있을까 보니까 같이 있으면 훨씬 큰 이익이 있는 거죠. 이런 걸 보통 뭐라 합니까? 다른 말로 집적 이익 때문에. 즉 같은 양립성이지. 그런데 요 둘은 분리된 거 아니에요? 그죠? 왜 분리되어 있을까? 가만히 보니까 이건 술집과 교회인 거야. 서로 앙숙이지. 그래서 이걸 보통 뭐라 하죠? 비양립성. 같은 말이 분산이 있지. 세 개죠. 이런 부호심이 형성되는 것은 집가 차이 때문에. 그 다음에 같이 모이는 것은 집적 이익 때문에. 분산된 건 뭐야? 결국은 비양립성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또 갑니다. 자, 효율적 시장이 있거든요. 자, 효율적 시장 같은 말이 뭐라고요? 초과인이 발생되지 않는 것. 우리 지난 설명했지만 이 정보 파악이 과거, 현재, 미래 이건 심정적으로 이해되지만 그 말씀 안 되겠지? 그죠? 그 말 대신 뭐 있습니까? 우린 과거는 그냥 과거 쓰겠지만 현재 대신 뭐 써야 돼? 공표된 사실. 미래 대신 뭐 써야 됩니까? 공표되지 않는 사실이라는 용어 써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과거에 있는 자료만 가지고 분석한 게 무슨 시장? 약성인데 항상 뒤에 효율적 시장 붙는 거지. 결국 뭐 나와야 됩니까? 초과인이 발생되지 않는다 이 말 나야 되지. 자, 그러면서 두 번째 공표된 사실까지 분석함에 따라서 어느 누구도 초과인이 발생되지 않는 게 중강성이죠. 그다음에 모든 정보, 즉 공표되지 않는 사실까지 분석함에 따라 어느 누구도 초과인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게 강성이 있더라. 자, 이거 보시고 그 다음에 여과 과정, 그죠? 여과 과정. 자, 여과 과정을 딱 보니까 항상 제일 중요한 게 종류가 중요하고 두 번째 주거 분리가 중요한 것 같은데, 그죠? 종류는 크게 두 개 있지 않습니까? 무슨 여가 반대요, 그죠? 요거 보는 시각 세 개 있지. 자, 첫 번째 집이 있어. 집이 있는데 누가 가져가? 요거는요. 두 번째, 하자 보수할래 말래 중요한 거예요. 자, 하자 보수하는데 가치가 어떨 때 상향, 거꾸로 하향은요, 그죠? 그다음 세 번째, 소득이 딱 나와요. 앞에 내용이 여기 반드시 나오고 소득이 나오게 돼 있어 문제가. 그러면 중요한 건 이 저가 수요가 핵심 아닙니까? 그죠? 그럼 결국은 상향은 내 신문이 성격된 거지. 이 말은 저가 수요를 버리고 고가 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가 수요는 뭡니까? 버렸다 이 말은 수요가 이건 내가 가야 되지 이 집에. 그죠? 그래서 이건 저가 수요 증가입니다. 그 다음 주거 분리에 따른 여가 과정은 요 거리 무조건 그리셔야 돼. 중간에 경계적이 있죠? 여기 고급 주거지입니다. 여기 저급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때 보니까 경계적인 인접에 있는 이 고급 주거지는 집값이 생각 잘해. 이 동네보다 집값이 항상 떨어지는 왜? 옆에 누가 있어? 저급이 있지. 이런 걸 다른 말로 외부 불경계는 용어 쓰는 거야. 쓰는데 그거 신경 쓰지 마. 그런 말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 자꾸 공부할 때 있죠. 너무 사이비에서 속지 말라고. 메인만. 이게 메인이야. 응?
우리 가끔 옆에 뭐 외부 경제 불경이 쓰는데 그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이거. 응? 그러니까 그런 생각 쓰지 말고 핵심만. 요 지역은 집값 뭐하지? 예보도를 하는 거지. 그지? 그러면 요 지역 하자 보수해? 요 지역? 안 하면 집값 떨어지지? 얘가 넘어가지? 무슨 여가? 침입인 무슨 여가? 그러니까 침입에 전혀 신경 쓰지 마. 떠거든. 그냥 넘어가라고. 거기에 어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용어를 잘못 쓰면요. 답이 두 개, 세 개 나온다고.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침입과 천입과 장난칠 수가 없다고. 응? 그냥 넘어가. 의미 없으니까. 자, 중요한 건 무슨 여가? 오케이. 이렇게 넘어오죠. 무슨 여가요? 자, 중요한 건 설럼과 빈민가 개토 판잣집은 시장 성공. 자, 같은 말 자원이 효율적 부분이지. 자, 대책은 철거 정책이 바람직한 게 아니라 그거 왜 발생했습니까? 왜 빈민가 발생해? 왜 빈민가 판잣집 발생하냐고요? 뭐 때문에? 이거 아니야, 이거? 돈만 있으면 그 집 사겠냐고. 그거 아닐 거 아니에요. 그 지역 주민한테 뭐 해야 됩니까? 돈을 벌 수 있는 거 해줘야 되지. 주민들의 소득을 향상시켜 준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는가 하면 부동산 시장 특성, 기능이 있지. 그냥 넘어갈까, 이거는?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건 요 4개. 하나, 둘, 셋, 4개 했어요.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 자, 그 다음에 오늘 할 것은 이제 오늘 할 것 갑니다. 입지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책은 보니까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180페이지. 그러니까 우리 공부하실 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자, 보세요. 이게 지금 필요 없어. 시험장 가서 시험 칠 때 머릿속에 기억나야 돼. 얘는. 이게 마지막 가서 머릿속에 담고 있을 그런 내용이라고. 결국은 여기서 답이 나온다는 게 사실은. 됐죠? 자, 180페이지 3절 입지가 있는데 쭉쭉 넘어가서 자, 우리 182페이지 갑니다. 자, 입지가 있는데 이건 100% 시험 나오거든요. 최소 한 문제 또는 2개야. 네? 최소 한 개 또는 2개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꼭 기억하시는데, 자, 입지는 용도상 상업도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공업도 있고 주거도 있거든요. 그런데 주거란 건 하면 안 돼. 주택은 시험 안 나온다고. 네? 안 나오니까 오직 주거장창 상업과 공장 하실 때 훨씬 더 중요한 게 상업이야. 상업. 그러니까 상업 자체가 100% 시험 나오게 돼 있어.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단계 더 추가시키면 공장까지 시험 나올 수 있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상업의 한 문제, 그 다음에 공장은 나올 확률이 가끔 있어요. 있는데, 자, 그러면 첫 번째 우리 거기 있는 책에 있는 내용처럼 공업 이론 자체를 먼저 할 겁니다. 자, 물어보죠. 이런 공장하는 목적이 뭐예요? 네? 거기 원색적이야. 맞아, 그게. 뭐 남들은 생산량 그건 개통이고. 목적이 돈 벌 목적이 아닙니까? 그죠? 자, 봐볼게요, 이제. 그래서 우리 공장하는 목적은 돈을 벌 목적이다. 즉, 순수익을 더 많이 얻을 목적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순수익은 그 물건 판 거하고 만드는 비용이 있죠? 이걸 빼주면 순수익이 증가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우리 총수익은 사실은 그 물건 가격과 판 양을 총 곱해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공식을, 자, 이 이론 자체를 암기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입니다. 자, 보세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한답니다. 순수익이 더 많이 얻기 위해선 비용이 싼 지역 갈 수도 있어. 그죠? 그러면 비용이 가장 싼 지역 가야지 그만 순수익이 높아질 거 아니에요? 번역해 볼까? 따라서 이건 다른 말로 비용이 가장 싸다 이 말은 최소 뭐요? 이런 이름 나온다고. 한 개 나왔지. 그죠? 이렇게 말한 게 누구냐 보니까 베버. 그러니까 뭐라는가 하면 어떤 분은
야, 이거 비용만 너무 싼 거 생각하지 마라. 나 같으면 공장 차릴 때 인간, 쪽수 많은 인도나 중국 가겠다 이거요. 응? 그 말은 많이 팔면 되잖아요. 이거 아닙니까? 많이 팔면 그만큼 뭐요? 수익이 올라가지. 그럼 결국은 얘도 올라갈 거 아니에요. 많이 판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최대 수요 이론이 됐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우리 참 래시라서 하는데 하여튼 래시 나는 이렇게 봅니다. 래시 요 사람이라고. 응? 그러니까 있죠. 자 일단 들어보세요. 자 이렇게 둘이 연락이 지금 싸우고 있는 거야. 싸우고 있다 보니 어떡합니까? 어떤 분이 중계에 나선다고. 야, 돈 없다 싸우지 마라. 나 같으면 있지. 공장 입주할 때 수익이 높고 비용이 싼지 둘 다 고려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응? 이렇게 말하는 게 다른 말로 통합 이론 또는 수익 극대화 이론인데 이걸 말하는 게 말하는 학자가 아이사르 뭐 등등 있어요. 로스론이 있는데 이건 시험 안 나와. 응? 의미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번역하셔야 돼. 그러니까 이 말 아닙니까? 다시 보세요. 공장에 대한 최적 입지는 이게 목적이지. 최적 입지는 뭐 있습니까? 얘는 언어지요. 어떻게 번역해야 돼? 비용이 최소가 되는 지점이고 얘는 수요가 최대가 되는 지점이지. 이걸 구분하는 거야. 시험 나왔을 때. 자, 프린트에 있는 이 1번 문제. 내용이 딱 뜨면요. 무조건 뭐 있습니까? 포인트는 수요가 최대이냐 비용이 최소인 시작하라고. 얘는 장례식 그것밖에 장례식이 없잖아. 그죠? 그죠? 거기다 밑줄 끊어서 항상 최소 비용이 되는 지점은 요거 뭐야? 배버 거고 최대 수요가 있는 지점은 뭐요? 외슈지. 그죠? 오래 번역하시라고. 그게 문제 포인트가. 됐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갑니다. 칠판 보시고요. 그러니까 자꾸 이런 공부할 때 이 제목적인 답이 다 있다는 게 사실은. 네? 자, 그럼 공장이 입지할 때 입지 요인이 뭐가 있을 것인가 합니다. 자, 칠판 보세요. 얘는 비용이 싼 즉 가는 거거든? 네? 그러니까 비용적인 측면으로 볼 때 원래 세 개 있습니다. 수송비가 있고, 그 다음에 노동력이 있고, 또 노동력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뭐가 있는가 하면요. 집정력. 이런 세 개를 고려하지만, 이거 굳이 세 개를 암기하지 말고, 배번은 비용이 최소인 지점을 고려할 때, 운송비 등을 고려한다 생각해요. 설마, 낼 때 이게 다른 용어 안 쓴단 말이야, 이게. 그냥, 이런 운송비 등을 고려하다, 이래 보시라고. 물론 이 중에 좀 이따 설명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압니까? 운송비가 제일 중요합니다. 좀 더 설명할게요. 그런데 반대로 얘는 뭐라 했습니까? 많이 파는 즉 가야 되지. 표현 자체가. 그거 절대 한국에다 공장처럼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이 말은 앞으로 시장이 더 커질 수 있는 적이 있지. 그 지역이 어디입니까? 쪽수가 더 늘어난 지역. 중국 아니에요, 이제. 인도라고. 그래서 삼성등이 지금 굉장히 신경 쓰는 인도 아닙니까? 자, 어쨌든 중요한 거는 시장 확대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 있지 않는다. 이런 말 뜻이라고. 자, 그런데 여기에 작년에 시험 나왔단 말이에요, 문제에서. 레슈 가지고 우리 과거에 시험 난 게 딱 2번 나왔어. 8회 때 1번, 작년 1번이야. 이 말은 원래는 시험 안 나오겠지, 그지? 그러니까 한 목적은 뭔가 결국은 요놈을 딱 내놓고 틀린 말 얘기해서 낼 수 있다는 그런 근거지. 얘가 사실 분명히 중요한 건 아니에요. 자, 따라서 어쨌든 공부할 때 배버 가지고 무조건 공부해야 돼요. 해봐 얘기 다라고. 그러면 다시. 그래서 요 세 개를 고려할 때 공장 등을 입지하는 선호되는 지역이 있거든. 선호되는 지역을 다른 말 지향형 산업입니다. 지향형. 그러면 이때 보니까 운송비를 고려해서 선호되는 지역이 있는데 여기 2개 있습니다. 원료 지향형 산업이 있고
다음에 시장 지향령 사람이 있어요. 노동비가 중요시되는 지역이 있지. 그죠? 이거 어디 가야 됩니까? 노동 지향령 사람 이리 가야 돼요. 노동 지향령. 집정력은 결국은 이런 우리 원청이 있고 하청이 있지. 특히 자동차 같은 것을 보니까 이게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원청이 현재 울산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청 저기 있는 서울 두었어, 인천 두었어, 부산 두었다고. 이게 되겠습니까? 뭔가 빨리 필요할 때 바로바로 이렇게 조달해 줘야 할 거 아니에요. 가까이 있어야 되죠? 같이 모여 있다고. 그런 게 보통 다른 말로 집적 지향령이야. 그게. 그죠? 같은 어떤 이 연관성 있는 사람과 같이 모여 있어야 된다는 사실은. 그래서 이런 걸 다루면 집적 지향령 산업인데, 다만 얘는 어떨 땐가 하면 요 말 나와야 돼. 항상 기술 연관성이 높은 사람, 낮은 사람? 연관이 커야 되지. 클 때 같이 있는 거지. 이런 말이 나왔을 때 이게 뭐야? 집적 지향령이라고. 자, 근데 실제 시험은 얘가 중요해. 얘가. 이 공부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이렇게 하시라고. 그림을 딱 그려. 시험 나오거든. 다른 건 전혀 신경 쓰지 말고 이렇게 그림 그려서 또 어떤 분이 둘라 그리는 사람인데 둘라 하지 말고 한 개만 딱 그려. 한 개만. 그 반대인 건 반대니까. 그러면 맨 먼저 원료 가지고 이걸 완제품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항상 볼 때 원료가 부피가 더 크면 원료 지향령이야. 네? 제품이 더 크면 이건 시장 지향령입니다. 그래 가시라고. 편하게. 한번 해볼까? 자, 원료 10톤 가지고 완제품 만드는 게 1톤이 나온대. 예를 들어서. 그러면 여기 원료 이 산지고 여기 시장입니다. 자, 일단 트럭 한 대가 싣고 갈 수 있는 양은 1톤을 싣고 간다 가정해 보자고. 그러면 자, 여기다 공장을 차리면 나오는 물건이 뭐예요? 제품이지 이제? 제품이 나올 거 아니에요? 공장 차렸으니까. 제품 몇 톤이죠? 1톤 차 몇 대 가야 돼? 한 대지? 근데 여기다 공장, 시작에다 공장처럼 원료 가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원료 몇 톤이요? 몇 대 오는 거지? 오히려 훨씬 더 비용이 절감돼? 어디가? 원료 산지지? 그죠? 그러니까 항상 부피가 큰 쪽에 공장이 들어선다 생각하면 돼. 됐죠? 그래 보시면 내용 가시면 돼. 그러면 요걸 가지고 번역하면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자, 가볼게. 자, 중량이 완제품 되면은 커집니까? 감소합니까? 산업이고. 자, 그 다음에 수송비가 훨씬 더 많이 드는 게 원료입니까? 제품입니까? 잘 봐봐. 누가 더 커? 원료 더 큰 거지.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원료지수. 앞으로 원료지수 딱 물으면요. 무조건 제품분의 원료야. 네? 2분의 1하고 공식이. 네? 요건 1분의 10이지? 그럼 1보다 뭐한 거예요? 큰 거지? 그죠?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주로 어디 있는가 하면 특정 지역에서 나는 원료입니다. 우리 시멘트 같은 거 있죠? 보통 시멘트 공장은 시멘트가 있는, 원료가 있는 지역 갑니까? 아니면 도심한 쪽에 있습니까? 그죠? 그와 같은 거서 그와 같이 특정 지역에 나온다. 이게 다른 말로 우린 편제 원료 또는 국지 원료 됐습니다. 쓸 때. 자, 그럼 반대로 여기 해볼게. 중량 무슨 산업? 중량 무슨 산업이고, 아니 중량 무슨 산업? 승가. 그다음 두 번째 운송비는 훨씬 더 큰 게 누가 더 커? 제품 원료. 제품. 원료 지수는 이게 더 큰 거지. 1보다 예분의 예. 작다, 그지? 이거 반대니까. 그 다음에 얘는 전국에서 마음대로 나는 원료. 이런 거 보편 원료 쓴답니다. 네? 그러니까 나머지는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 됐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돼. 딱히 이게 어렵다 말 못할 것 같아.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거기 있는 문제를 풀 거예요. 문제 가보자고요. 자, 1번부터 5번까지 묶어. 1번부터 5번까지. 이 몽땅 공장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2번 가볼게요. 배벌한 사람은 최소 비용 1원인데 얘는 뭐 있습니까? 이런 걸 고르지만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수송비를 제일 중요시 하더라. 3번은 자, 잠시만요. 잠시만. 그러면 운송비는 측정할 때 무엇에 따라 결정할까 묻는 거예요. 운송비는. 운송비는 결국은 무게가 중요합니까? 그 제품 무게? 영향 줍니까? 주죠. 그러니까 이 원료 또는 제품 뭐 있습니까? 무게 또는 부피. 그 다음에 거리도 운송비 영향 줍니까? 주겠죠. 그래서 이 말은 항상 수송비 결정은 여기 있는 무게와 뭐요? 거리에 따라서 결정되어진다. 이 말 뜻이에요. 뭐 큰 뜻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 이곳이 절대 정답 찍지 말한 거야. 그냥 넘어 흘러갈 문제라고. 그래서 자, 거기 있는 문제 보니까 3번 나와 있죠. 수송비는 원료와 제품의 무게와 또 원료와 제품이 뭐요? 거리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4번 이 중간재는 결국 완제품 같이 가셔야 돼. 그러니까 완제품 만드는 공장이 들어선다. 이 말은 무조건 이게 시장. 자, 그 다음에 저기 뭐 있습니까? 노동집약적이고 미숙련공이 많이 사용되는 이 공장은 결국 노동력이지. 따라서 이건 노동 지향형 산업. 그 다음에 5번 편제 원료가 많이 사용되는 공장. 근데 조심할 건 잠시만요. 나 같으면 시험 낼 때 이건 좀 야비하게 시험 낼 거예요. 이걸 딱 내고 있죠. 이 중량 감소란 말 대신 중량 증가 시험 낼 거라고. 완전 반대로. 이건 충분히 생각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편제 보지 말고 뒤에 중량 같이 보셔야 돼. 그러니까 중량 감소일 때가 결국 이건 원료 제약량이라고. 되었죠? 그런 이제 개념을 먼저 보시라고요. 자, 일단 여기까지 봤으면 이제 책에 있는 내용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책 가보자고요. 183페이지 가보니까 자, 첫 번째 갈로 1번 배버의 최소 비용 이론. 자, 첫 번째 줄에 밑줄 뭐라 했습니까? 첫 번째 아니고 적 뒤에 두 번째 줄. 적 뒤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 뭐요? 그지? 최소 비용이다. 밑줄. 절대 그 대신 최대 수였으면 틀려. 그죠? 그래 보시고. 자, 밑에 있는 관로 2번 주요 내용 중에서 동그라미 1번, 2번 둘 다 체킹. 동그라미 1번은 두째 줄 뭐가 가장 중요합니까? 수송비죠? 수송비 밑줄. 자, 동그라미 2번은 두째 줄 끝에 수송비란 거는 뭐라 했습니까? 원료와 제품의 무게와 또 뭐가 있습니까? 거리에 비례한다. 이번에 거리에서 결정된다. 이 말 뜻입니다. 자, 뒷장 가볼게요. 자, 양괄호 2번. 레슈에 뭐 있습니까? 최대 수요조죠. 따라서 얘는 가장 중요한 말이 어디 있는가 하면요. 동그라미 1번에다가 가보시면 적 뒤에 뭐나 있습니까? 시장 확대 가능성이 가장 풍부한 곳에 입지한다. 그 말이죠. 그것만 기억하시오. 그 다음 밑에 있는 큰 3번. 홍어 입지 지향성이 있는데 자, 괄호 1번 수송비. 밑에 동그라미 1번, 박스형 동그라미 1번, 2번 있죠? 요거 정리하시라고. 자, 우측에 괄호 2번 노동력 나 있죠? 그럼 얘는 핵심이 뭐 있습니까? 두째 줄 보니까 노동력이 풍부하고 임금이 저렴한 지역에 입지하는 것을 갖다 뭡니까? 노동제약력. 자, 괄호 3번 보니까 집중력 나 있죠? 첫 번째 줄 기술 연관성이 높은
한 4년 남은 이건 전부 다 뭐라 했습니까? 직접 지향정사를 풀어보시라고요. 자, 그다음 넘어갑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볼 게 뭔가 하면 상업. 자, 상업도 일단은 제가 이론부터 먼저 봐볼게요. 이론부터. 자, 넘어가서 어디 보는가면요. 189페이지 갑니다. 첫 번째 학자 누구? 무슨 이론? 자, 칠판 보시고요. 원래 이 중심지 가지고 설명한 학자는 2명 있어요. 첫 번째 크리스탈로의 중심지가 있습니다. 두 번째 허퍼에 대한 중심지가 있어요. 책이 없지만. 자, 그 다음에 인력 이론이 있거든요. 우리가 거기 아마 책 보니까 뭐나 있습니까? 두 번째 있는 남아있는 학자가 레일리의 무슨 이론? 소매 인력 이론. 또 컨버스의 무슨 이론? 분기점 모형. 또 허퍼의 확률 모형 또는 중력 모형. 같은 말이에요. 우리 아마 책은 이 확률 모형이 나있지만 그거 대신 중력이라서 다 관계 없습니다. 중력 모형. 또요. 또 가봐. 책. 또 누구? 네? 넬슨의 소매 입지에 대한 8가지 법칙이 있습니다. 또 후보의 시간 법칙이 있지. 자, 일단 그거 2개 빼버리고 또 한 명 더 있어. 공간 균배 원리. 있습니까? 네? 피터가 말한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왜 제가 상업을 지금 설명하지 쭉 다 설명했는가? 학자가 총 몇 명이 봐보라고. 지난주 첫 시간과 지난 마지막 시간과 이번 시간 앞으로 할 거 총 몇 명이야? 이 칠판책 다 있어. 가볼게. 자, 요거 몇 명이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명이지. 예? 요것도 뭐야? 동심은 누구지? 버제서, 호이터, 그 다음에 페리스 율만, 총 10명이지. 그 다음에 자, 다시 공장이 몇 명 있어? 공장 2명이지. 12명이야. 그 다음에 자, 다시 상업에 보니까 요건 잠시 허퍼라는 사람은 요 같은 사람이에요. 인데 논문이 2개 있어. 그래서 항상 공부할 때 하면 우리 책같이 있죠. 우리 책을 보니까 그냥 허퍼라는 사람 속에 그냥 다 때려놨다고. 이게 잘못된 거라고. 왜 잘못된 거면 이게 시험날 이렇게 비교할 때. 근데 이건 다른 거거든. 내용 자체가. 그걸 분리하셔야 돼. 네? 그러면 하나, 둘, 셋, 4명이지. 그죠? 여기 보니까 5명이지, 피트까지. 그죠? 여기 2명 하면 총 몇 명이야? 학자가? 17명 아니에요? 근데 이걸 갖다 하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안에 있는 질문은 분명히 틀리게 안 될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그죠? 요렇게 설명하고 요렇게 말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걸 장난친다 항상. 이 17명 동시에 암기를 사실 못할 거 아니에요, 기억을 갖다가. 저같이 맨날 이거 하고 먹고 사는 사람은 몰라도. 그죠? 그래서 대신 이건 앞글씨를 암기를 해버리라고. 그게 좀 편하니까요. 그러면 나중에 혼돈 없단 말이에요, 이게. 자, 이건 이렇게 좀 정리하셔야 돼요, 나름대로. 앞으로 이제 뒤에 가면 3명 더 있거든요, 3명. 허드라는 사람도 있고 몇 명 더 있어요. 있는데 그건 차후 문제. 지금 하고 이게 제일 중요해. 이 내용이.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학자 꽤 많죠, 그죠? 근데 중요한 건 전부 다 보니까 다른 게 없어. 그 사람이 했던 제목 속에 모든 답이 다 있는 거예요, 사실은. 제목 속에.
해보니까. 그죠? 그래서 항상 제목을 잘 생각하시라고, 제목. 그럼 답이 나올 거네요. 하여튼 그렇게 내용 좀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은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뭘 할 건가 하면요. 예, 상업에 대한 설명 문제 하겠습니다. 상업. 이게 우리 이 중개사 과목이 물론 내용도 어려운 게 있겠지만 사실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라 워낙 뭐 있습니까? 내용이 방대한 거지. 그러니까 분명히 이건 이해가 분명히 안 된다는 말을 못 할 것 같아, 내가 봐서는. 이해는 분명히 된단 말이 이게. 되는데 여기 어디 쓰기에 포함될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자 일단 가볼게요. 첫 번째. 자, 상업합니다. 자, 제일 먼저 우리 상업은 상권이란 개념부터 할 거예요. 상권 같은 말이 뭐냐? 배우지.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상권 개념은 고객이 존재하는 권역 이 말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자, 여보세요. 동네 슈퍼가 있으면 내 물건 살 수 있는 고객들 중에 가장 멀리 오는 고객을 쭉 연결해 보니까 이렇게 내 물건 사러 오더라. 이렇게. 이게 고객이 존재하는 권역 아닙니까? 이게 배우지, 이게 상권이 말 뜻이라고. 그래서 그래 보시고 두 번째. 자, 그러면 상권을 갖다 구분할 때 우리 뭐 있습니까? 그 구분은 판매액에 따라하는데 판매액에 따라서 1차, 2차, 3차 상권이 있는데 이제 판매액의 75%가 1차, 15%가 2차, 그 외가 3차인데 퍼센테이지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왜? 학자만 틀리니까. 다만 할 것은 뭐 있습니까? 상권 구분은 1, 2, 3차로 구분된다. 세 번째, 상권에 대한 범위는 시간이 경과되고 주변 환경의 변화가 있으면 이 상권이 절대 고정되어 있지 못하고 항상 바뀌겠죠.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원래 동네 슈퍼를 하고 있다가 갑자기 옆에 대형 할인점을 왔어. 그럼 내 상권 줄거든요. 범위가. 그죠? 그와 같이 절대 상권 범위는 고정되어 있다 쓰면 안 돼. 이 말 대신 뭐 있습니까? 가변적이면서 뭐요? 유동적이란 용어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도 있다 보시라고 큰 의미 갖지 말고. 그래서 자, 일단 문제를 풀 건데요. 자, 문제 중에서 6, 7, 8번 요거 3개 묶고 문제수 6, 7, 8번. 자, 이게 재밌는 건요. 이거 시험 딱 내면 8번을 딱 내면요. 거의 대부분 틀립니다. 8번을 가지고. 가장 쏙 쉬운 거예요. 문 앞에 있는 6번은 뭐 있습니까? 예. 상업용 배우전 즉 상권은 쭉 있는데 뭐라 했습니까? 쭉 가보니까 범위도 시간이 경감에 따라 가변적이죠. 자, 7번. 자, 상권은 점포의 매출이 발생되는 구역, 즉 다른 말 고객이 존재하는 권역이 내 말 뜻이에요. 그러면서 쭉 가보니까 상품이나 서비스 종류에 따라서 규모가, 즉 백화점과 동네 슈퍼는 같습니까? 규모가? 그 말이 다르다. 그런데 거기 있는 8번 때문에 사실 꽤 많이 틀리거든요. 이걸 딱 쓰면 구매 빈도가 낮다 딱 나면 왠지 느낌이 상권이 작다는 느낌이 딱 든단 말이야 이게. 자, 물어볼게. 일주일 중에 가장 많이 가는 곳이 동네 슈퍼입니까? 이마트입니까? 말 좀 거꾸로 해. 편의점입니까? 저기 있는 이마트입니까? 그럼 구매 빈도가 훨씬 더 많은 쪽이 편의점이지. 상권이 더 작은 거 아니에요? 그럼 결국은 구매 빈도가 훨씬 적다 이 말은 백화점 같은 거지. 그죠? 그러니까 이게 사람 거꾸로 생각하는 게 많더라 이거 사실은. 자, 일단 빈도수가 작으니까 상권 규모도 큰 거요. 자, 여기까지 봤으면 책에 있는 내용 봐볼게요. 이제 책 갑니다. 자, 책에 186페이지. 자, 5절 상업입지.
상권, 양괄호 1번. 상권의 의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줄의 밑줄. 점포의 매출이 발생하는 구역 밑줄. 근데 나 같으면 그 말보다 훨씬 더 많이 쓰는 말은요. 요걸 더 많이 씁니다. 실제 우리 전공수직은. 고객이 존재하는 권역 같은 말이에요. 고객이 존재하는 권역. 자, 그래서 우측 가볼게요. 양괄호 2번 상권 규모 첫 번째 줄 밑줄. 일반적으로 상품이나 서비스 종류에 따라 상권 규모는 달라진다. 그래서 우리 동그라미 1번 보니까 첫째 줄 제일 끝에 상품이나 서비스의 구매 빈도가 낮을수록. 자, 우리 보통 이제 중심지가 보세요. 고차원 중심지, 중차원, 저차원 중심지가 있습니다. 우리 고차원 중심지는 사실 어디 있는 건 도심 안쪽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차는 보통 부심적인 상권이거든. 저차는 동네에 있는 상권입니다. 원래 그런 말인데 그래 보지 말고 고차원은 백화점, 중차는 이마트, 저차는 이 동네 슈퍼 생각하라고. 그럼 답 나오겠죠? 빈도수가 낮은 게 결국은 이 백화점 아닙니까? 그죠? 고차는 중심지다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갈로 4번. 상권의 범위는 쭉 가서 끝에 뭐 상권 범위는 유동적이며 가변적이죠? 그 다음에 그 정도 보시고, 자, 다른 건 넘어갑니다. 이제 189페이지에 있는 큰 3번 상업입지 할 건데, 자, 칠판 잘 보세요. 공부를 할 때 어떻게 하는 건 제가 항상 강조 이겁니다. 큰 틀은 잡으라고. 그러면 내 공부가 좀 쉬워진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웃기는 게 이게 이런 거예요. 이 개론 가르치는 분하고 민법 가르치는 차이가 뭔가, 개론은요, 큰 줄기는 참 잘 잡아. 근데 소소한 거 자꾸 버리는데, 민법 뭐 있습니까? 안에 있는 구체적 내용품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개론은 큰 줄기만 잡으시라고. 제일 먼저 중심지부터 할게요. 중심지. 학자가 2명 있습니다. 허퍼와 뭐가 있습니까? 커리스탈러 이렇게 구분한다고요. 자, 일단 제일 먼저 볼 거는 중심지란 말 뜻을 먼저 기억하. 중심지. 자, 중심지란 말 뜻이 뭐예요? 우리 말로 그냥 그대로 번역해. 가운데 있는 거 이 말인데. 사실 이거 좀 다른 개념이 사실은. 자, 물어볼게요. 라면 살 때 어디 간다? 편의점. 옷 살 때는요? 백화점. 등기부 등본 뛸 때는요? 등기소. 그 다음에 주민등록 등본 뛸 때는요? 그럼 지금 동사무소 없어졌어? 주민자치센터지, 그지? 네. 그런 것이 뭐냐? 그게 중심지야. 그게. 그럼 이 말은 뭐 있습니까? 물건 등을 살 수 있는 장소지. 물건 등을 제공해주는 장소지. 그죠? 거기 중심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현재 지금 상업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중심지에 딱 나 머릿속에 뭘 생각하면 동네 슈퍼, 이마트, 백화점이에요. 그냥 그래 번역하라고. 자꾸. 네? 그러면 얘는 뭐 있습니까? 다른 말로 이 개념은 재화 등이 공급되는 뭐 장소 이래 가자고. 응? 중심지. 슈퍼 이게 중심지지? 그죠? 그래 가시면 돼. 그러면 이러면 주로 공부할 게 크리스탈을 공부해야 되지 허프를 공부하면 안 돼? 여기선 얘는 큰 의미를 보면 없단 말이건. 자, 나오면 꼭 기억할 게 있습니다. 잠시 보세요. 제가 비교해 볼게요. 일단 비교를 해볼게요. 얘는 접근 방식이 미시적 접근이에요. 이건 거시적 접근입니다. 분석이라 할까? 그 다음에 읽어보시면서 그 다음에 특징
자, 특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항상 크리스탈로는요, 예, 중심, 요걸 기억하셔야 돼. 중심지 형성 과정을 설명한 사람이 누구냐? 곧 이게 크리스탈로예요. 즉, 이 말 같이 가야 됩니다. 이렇게 해볼게, 이제. 자, 이 동네 슈퍼가 있거든요. 같이 보셔야 돼, 이건. 슈퍼가 중심지지? 그죠? 중심지. 내가 여기 장사한다면 얼마 정도 오면 본전 버는가 하면요. 본전 버는 게 본전 보기에서 100명만 오면 본전 번대. 예를 들어서 본전 100명 올 수 있는 요 권역이 뭐냐, 이게 한 점포가 유지될 수 있는, 이걸 다른 말로 최소 요구치란 말, 최소 요구치. 그런데 실제 장사한다면 실제 고객은요, 실제 고객은 500명 정도 온답니다. 예를 들어서 요까지가 뭐 내 물건 살 수 있는 고객이 있는 범위지. 이런 걸 다른 말로, 예, 재화 도달 범위. 재화 도달 범위. 또는 거리라 쓰거든요. 즉, 다시. 내 동네 슈퍼 할 때 요까지 내 물건 사올 거 아니에요. 여기 내 물건 미치는 범위야. 이게 우리 보통 상권이지. 이거죠? 이걸 다른 말로 내 물건을 미치는 범위에서 재화 도달 범위라고. 원래 이 그림은 사실은 이래 된 거예요. 이렇게 원형이 원래. 네? 자, 묻습니다. 이와 같은 지역은 장사할 거예요, 말 거예요? 여러분들. 할 거예요, 말 거예요? 할 거 아니야. 그죠? 본전 몇 명? 실제 몇 명아? 뭐 장사하겠네. 그죠? 자, 다시 해볼게. 번역해볼게. 얘는 설명 뭐야? 동네 슈퍼가 형성되는 과정을 설명했다. 그 말이 이게. 무엇을 통해서? 뭘 통해서? 그래요. 예, 본전 버는 고객수, 실제 고객수 아닙니까? 이걸 달리 말하면 뭐 있습니까? 최소 요구치 관계와 또 뭐요? 재화 도달 범위 관계를 통해 설명했다. 라고 설명이 누구라고? 그게 중요한 거야. 우리 가끔 모여서 보니까 이게 더 크냐 적냐에 따진 인간들이 있더라고요. 응? 이거 좀 틀린다면 되는 인간도 있어. 그건 사람 아니 인간이지. 왜냐하면 이거 장난치면 안 된다고. 이런 거 가지고 어떨 때 형님 이거 안 묻는다고. 그냥 쭉 흘러가라고. 그래서 다시 할게요. 이런 걸 통해서 설명한 사람이 이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심지 간에 포섭 원리를 설명한 사람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보세요. 들어가 볼게요. 7번 보시고. 동네 슈퍼, 부산시에 동네 슈퍼수가 많습니까? 아니면 이마트가 많겠습니까? 우리 동네 슈퍼를 아까 말해 저차원 중심지지. 그죠? 저차원 중심지. 얘보다 좀 상권이 더 큰 게 우리 이마트 아닙니까? 그죠? 이게 이마트 중차원 중심지. 얘보다 더 큰 상권이 이 백화점이거든요. 이런 걸 다른 말 고차원이라고 생각해요. 네? 고차원. 그리고 고차원은 도심 중심지의 상권입니다. 뭘 정확한 말은 중차원 부심지의 상권이라고. 그런 건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건 의미 없으니까 백화점, 이마트, 동네 슈퍼 생각하라고. 그러면 보세요. 백화점 상권 안에 이마트 상권이 포함되어 있지. 이마트 상권 안에 동네 슈퍼 포함되어 있지. 이게 포섭이야. 고차원 중심지 안에 중과 저가 포함되어 있는 걸 포섭이라고 씁니다. 포섭. 요 관계를 갖다 설명한 사람 결국은 얘라는 거예요. 이거 말고 있으면 되지.
더 이상 깊게 할 필요 없다고. 물론 제가 좀 이따 할 건데 상권수는 누가 제일 많습니까? 가장 적은 거는? 그래서 이건 상권수는 피라미드형 갖고 있다고. 또 해볼까? 이거 가지고 두 번째, 상품의 질, 상품의 수, 또 규모가 훨씬 더 큰 게 누구예요? 백화점이지. 그죠? 중심지 간에 간격이 더 큰 게 동네 슈퍼길입니까? 백화점길입니까? 그죠? 그런 게 있으면 나오더라 이겁니다. 딱히 이게 내용을 좀 어렵게 사실 내는 거 아니라고. 다만 그렇게 말한 게 누구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요거만 하시면 돼. 요것만. 그런데 다시 보자고. 그럼 이건 부산시 전체 다 설명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건 거시적 접근 분석이라고. 그런데 허프는 뭐라는지 압니까? 이 설명이 이거예요. 보세요. 자, 우리 집이 있는데 슈퍼가 A하고 B 지역이 있대. 어느 지역까지 물건 삽니까? 일반적으로 A 지역 갈 거 아니야. 슈퍼 옆에 조금 떨어진 곳이 이마트 있어. 어디 갈 거예요? 이마트 갈 거 아니에요. 이게 결국 뭐예요? 이게 허퍼란 말이에요. 이게. 내용이 저거는 거 아니라니까. 가까운 곳에 물건 사지만 만약에 저차원 중심지 인근에 중 또는 고차원 중심이 있으면 인근에 있는 저차는 지나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건 개인의 행동 심리를 따져본 거지. 그래서 이게 미시고시. 그 말이 이게. 이런 걸 다른 말로 소비자 행동 심리를 갖다 해서 소비자 행태 분석이란 용어를 쓰기도 하더라 이거야. 쓰지만 우리 과거에 이건 딱 한 번 시험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얘한테 목숨 걸지 말고 우린 주구장창 중심지라 쓰면 전부 다 누구? 얘만 생각하자 이거예요. 됐죠? 그 다음 자, 두 번째 자, 첫 번째 중심지 했다. 두 번째 이제 인력 넘어갈 거예요. 인력. 인력은 우리 배웠듯이 뉴턴의 만류 인력 법칙이에요. 그 인력이란 말 뜻이 뭐예요? 끌어당기는 힘이지. 힘이죠? 그럼 물어볼게요. 이제 얘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이겁니다. 이거부터 하셔야 돼요. 슈퍼가 끌어오는 힘이 더 큽니까? 고객을 갖다 백화점이 더 큽니까? 백화점이지. 상권이 크면 훨씬 끌어오는 힘이 강하겠죠, 그죠? 강하다 해서 이건 비례. 거리가 멀면 훨씬 더 끌어오는 힘이 강합니까? 약하지, 그죠? 그래서 거리에 대해서만 한다. 근데 시험에서 잠시 요 크기란 말을 같이 쓰거든요. 요 말 대신 보통 인구나 면적을 가지고 설명하게 돼요. 인구에 대해서 비례 또는 면적에 대해서 비례한다 설명하기도 한다고. 자, 그러면 이때 보니까 이 학자가 두 명 있거든요. 컨버션 커네미 같이 마세요. 나중에 할 거니까. 맨 먼저 누구부터? 레일리의 소매 인력이로. 소매 반대가 뭐예요? 소매 반대말. 자, 물어 동네 슈퍼는 소매 도매. 이마트는 백화점은 네? 자, 보세요. 생산자가 있으면 여기 있는 최종 소비자가 있거든요. 네? 뭐 큰 의미를 갖지 말고 소비자가 있으면 최종 소비자 어떤 관계를 유지하는 게 이게 소매예요. 네? 여기 있는 이 최종 소비자가 하고 물건들을 팔 수 있는 이 점포에다 물건을 대어준다 이게 뭐예요? 이게 도매라고. 그러면 이 마트는 소비자와 관계 있습니까? 아니면 또 다른 점포 관계 있습니까? 소비자지. 백화점도? 그래서 둘 다 세 개 다 뭐예요? 몽땅 다 소매 그 말이에요. 소매. 그래서 이런 백화점이라든지 동네 슈퍼라는 이 마트가 고기를 어떻게 끌어올래 알아보는 거라고. 네? 근데 허퍼는 무슨 뭐요?
확률 또는 무슨 모형? 중력. 자, 잘 보셔야 돼 이제. 보세요. 이게 이 둘 다 기본 전제는요. 상권이 이런 두 개만 있을 걸 가정합니다. 그런데 이 허퍼는 보니까 세 개, 두 개 이상일 것 이상이 된다 가정한다고. 그러면 레일리는 상권이 딱 두 개 있다는 슈퍼가 딱 두 개만 있다 가정한다고. 두 개만. 이 중간에 고객이 쭉 분포되어 있겠죠? 그죠? 분포되어 있는데 꼭 기억할 건 레일리라는 기본 전제가 무조건 사람들은 두 개 점포 중에 딱 한 곳만 간다는 가정이 있어. 딱 한 곳만. 그러면 기본 전제는 뭐 사람들은 가까운 곳에 물건 사겠지. 그죠? 그래서 만약 상권 크기가 둘 다 똑같으면 어디에서 고객이 분리되겠습니까? 고객이 분리될 수 있는 분기점이 어디쯤 분리되겠냐고? 얘는 A 갈 거 아니야? 얘 B 가지? 그럼 어디서 분리되겠냐고? 중앙 아니야? 그죠? 그럼 만약 이때 상권이 A는 대형 할인점, B는 동네 슈퍼야. 그 훨씬 더 A쯤 많이 가겠지? 그런 결과 보니까 이쯤에서 고객이 분리되죠, 이거야. 왜냐면 항상 딱 한 곳에 물건 산다 가정했으니까. 그죠? 그래서 상권의 경계점을 갖다가 파악할 목적이 뭐냐고 이게 다른 말로 레일리가 한 말이에요. 레일리가. 응? 그래서 무엇을 강조했는가 하면요. 상권이 분리될 수 있는 얘는 뭐요? 경계점을 파악한 거지. 경계점을. 그 의미를 잘 구분하시라고. 딱 한 곳만 물건 산다는 기본 가정이 있기 때문에 어디 상권에 분리될까 그 경계점 파악할 목적이야. 그런데 이 허퍼블이 말이 안 되는 거야. 아니 어떻게 사람들 항상 딱 한 곳에 있는 슈퍼에 물건 사니? 그럼 실제 보니까 우리 자기 동네에 있는 슈퍼에 딱 한 곳만 갑니까?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말 안 된다 이거. 사람들은 여러 곳에 물건 사더라 이렇게 그지? 보면 상권 두 개 이상이라며. 그러면 여기 있는 요 상권 현재 중복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그죠? 그러니까 얘는 결국 상권 중첩을 갖다가 강조한 거예요. 중첩을. 그래서 상권 중첩을 강조했다. 그러면 이 접근법이 있는데요. 접근법이. 자, 다시 보세요. 여기 있는 고객 무조건 어디 간다? 얘는 어디 간다? 이미 갈 곳 정해져 있지.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결정돼 있다. 결정론이다. 또는 확정돼 있다. 갈 곳이. 그래서 확정론적 접근법이라고. 그런데 다시 여보자고. 여기 있는 고객 A 갈 수도 있고 B 갈 수 있잖아요. 이거. 그죠? 그럼 실제 자기 동네에 슈퍼가 두 개 있으면 둘 다 갈 때 매번마다 반반 갑니까? 50%씩? 그건 아니겠지. 나는 여기 있는 A 슈퍼에 있는 아줌마가 굉장히 이쁘거든. 그래서 여기서 한 80% 갈 거야. 응? 여기 남자 있거든. 여만 갈 거라고. 이런 사람 있을 거 아니야 분명히. 갈 확률이 달라지는 거지. 그죠? 그래서 모든 걸 가지고 확률로서 판단하더라 해서 확률론적 접근 방식. 그래서 이게 무슨 모형? 허퍼의 무슨 모형? 그래서 확률 모형 사실 나온 거라고 이게. 자, 마지막 가장 중요한 특징과 특징. 이걸 꼭 기억하세요. 특징. 그러면 자 보세요. 잘 보세요. 이제 마지막. 상권이 A가 B보다 크거든. 상권 분리점이 경점이 요거지. 경계점이 가까운 쪽이 A 쪽입니까? B 쪽입니까? B 쪽이지. 그죠? 이쪽이 가까운 거 아닙니까? 이게 시험 나온다고. 그러면 항상 상권이 어떤 쪽? 작은 쪽이 경계점이 뭐하다고요?
이런 거 저기 경계점이 가깝다. 이걸 정리하라고. 이런 게 시험 나옵니다. 그러나 다시 보자고. 마지막. 그럼 A 점포에 있는 시장 점유율 몇 프로? B는 이거 파악할 수 있지, 여기서? 그죠? 시장 점유율 같은 말이 뭐냐? 고객 유인력. 유인력. 이걸 갖다 파악할 수 있더라. 파악. 이와 같은 걸 갖다가 설명한 게 누군가 멸관? 허퍼라고 하시면 돼요. 근데 사실은 이거 얘를 사실 엄밀하게 비판한 건 아니라고 사실은. 이 시대 흐름에 대한 차이가 있거든요. 자, 생각해보세요. 랠리는 1950년대 미국에 있는 상황을 설명한 거예요. 1950년대는 뭐 있습니까? 그 당시 교통수단 뭐 있습니까? 우리 제1차 산업 뭐요? 1차 산업. 1차 산업혁명. 전기기관차지? 그지? 뭐가 아닙니까? 2차는 전기, 3차는 정보. 이런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합니다. 자, 그 당시엔 전기기관차하고 말만 있었다고. 그러면 큰 어떤 도시가 있으면 중간에 작은 마을이 있을까, 이렇게. 그죠? 이 마을에 점포등이 분명 없을 거라면 큰 대형 서점이 없죠. 점포가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결국은 얘는 둘 중에 한 곳에 갈 수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말을 타고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럼 결국은 둘 중에 한 개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근데 현대에서는 각 동네마다 우리 이마트 다 분포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게 상권이 뭐예요? 중복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런 흐름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건 이 말 절대 혼돈하면 안 돼. 요거 잘 기억하셔. 이런 건 다 개털이야. 큰 의미 없다. 자, 요거 잘 쓰면 문제 풀어볼게요, 이제. 자, 문제 보니까 나와 있듯이 거기 뭐가 있는가 하면은, 자, 9번부터 크리스탈의 중심제에 이루는 재화 도달 범위와 최소의 요거치 관계를 설명한다. 들어봤죠? 그죠? 자, 그 다음에 10번을 하기 위해서 11번을 먼저 할게요. 11번. 일단 중심지 계층 간의 포섭이 나면 누구 거요? 누구 거? 네? 아, 이거 이 두 놈 나온 거 아니에요, 이거? 누구 거? 크리스탈로. 읽어볼게요. 그래서 중심성의 상대적 크기에 따라 고차와 저차로 구분되는데, 고차일수록 저차보다 중심지 간의 거리가, 즉 백화점이 동네 슈퍼 간의 거리보다 거리가 뭐야? 더 멀고 규모도 더 크고 다양한 중심을 갖고 있죠. 그럼 이 말 가지고 다시 10번 가보고, 이게 작년 시험 나왔던 거거든요. 중심지 규모, 즉 고, 중, 저차 규모에 따라서, 그 말이에요. 크기에 따라서 뭐 있습니까? 상권 규모도 같아 달라져. 달라지지. 이렇게 말하는 게 누구라고? 그지? 일어난다고. 핵심이 그 말입니다. 중심지 규모 딱 넣으면 이건 뭐야? 고차원, 저차원, 저기 중차원 묻는 거야. 자, 12번요. 랠리의 소매 인력 법칙에 따르면 인구가 곧 크기, 인구에 대해서 뭐 한다고? 비례지. 그 다음에 저기 있는 거리에서 뭡니까? 반비례. 그 다음 13번. 만약에 X가 Y보다 도시 더 큰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은 Y쪽이 더 작은 거지. 상권 경계는 큰 쪽, 작은 쪽, 어느 쪽이 가깝다? 작은 쪽, 가까운 거지. 그 다음에 14번. 자, 시장 점유율, 시장 점유율. 누가 말한 거, 이거? 허퍼지. 그죠? 그 다음에 15번은 이게 다음에 할 건데, 자, 거기서 마찰 계수가 있거든요. 마찰 계수. 자, 이건 어렵게 보지 말고 내가 어디까지 가는데 불편한 정도예요. 불편성이 크면 그 마찰이 크다고. 자, 이거 보세요. A에서 B까지 갈 거거든. 거리가 1km인데 첫 번째 평지야. 평지. 이건 비탈거리거든. 이렇게. 어디가 더 편합니까?
얘가 더 불편한 거지. 얘가 마찰에서 더 큰 거다. 다시. 자, 보세요. 여기까지 가는데 보니 5km거든? 5km인데, 자동차를 이용할 때 보니까 이게 첫 번째 1번은 3분, 2번은 50분. 어느 게 더 편합니까? 그러니까 2번은 결국 교통 혼잡이 심하다는 거지. 그 마찰계수 더 크다는 거야. 그런 의미라, 마찰계수 자체가. 그 의미가 마찰계수 자체 개념 아시면 이건 다음에 이제 할 거거든요. 지금 한번 보여준 거 단지. 그러면 거기 있는 15번 답 찾겠지? 그죠? 그죠? 마찰계수는 교통조건, 쇼핑몰 특성이라든지 또 거리관계 등등에 따라서 달라지더라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그러면 이제 책에 있는 내용 중에 중요한 걸 몇몇 개 체킹만 할 거예요. 체킹만. 189페이지 크리살레 중심지 첫 번째 줄의 밑줄. 뭐가? 재화 도달 범위와 최소 요구치 관계 밑줄. 자, 밑에 괄호 2번 성립 조건 첫 번째 줄의 밑줄. 중심지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최소 요구치보다도 재화 도달 범위 더 커야 된다. 자,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쭉쭉 가서 다른 거 읽지 말고요. 자, 191페이지 괄호 4번 중심지 이런 주요 내용이 있거든요. 그 동그라미 1번부터 6번까지는 한번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1번 아까 했던 거죠. 중심지 계층 간의 포섭 원리로서 이건 기억하죠? 고차 밑에 중과 저가 포섭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동그라미 2번 백화점이 규모 더 크지? 이해되는 거죠? 3번 백화점 훨씬 중심지 간의 그 거리 더 멉니다. 그죠? 자, 4번. 자, 4번까지 설명할게요. 지금은 4번. 여기 보세요. 아까 했던 거예요. 상권수는 동네 슈퍼가 많습니까? 백화점 많습니까? 요 모양이 무슨 모양이야? 피라미드 모양이라고. 그 말이에요. 나머지 5번, 6번 나중에 할게요. 자, 넘어가서 192페이지 갈로 2번 레일리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레일리는 중요한 말이 그 가로 1번 갑니다. 1번 보니까 동그라미 2번이 있지? 2번과 4번 체킹. 읽어보세요, 집에서. 자, 넘어갑니다. 194페이지, 갈로 4번. 허퍼에 대한 확률 모형은, 자, 여기서 조심할 게 있습니다. 자, 보세요. 허퍼 분명히 여기 두 개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 돼 있고 여기 있는 거지. 그죠? 근데 우리가 책을 딱 보니까 어떻게 돼 있는가 하면요. 양 괄호 4번 보니까 하나, 둘, 셋째 줄, 넷째 줄부터 끝에 인원 뒤부터 소비자 개성이나 소비 행태에 대한 이를 중시하는 미시적 분석으로서 요거 나 있지? 칠판 보시고 이 내용 좀 열심히 설명했거든요. 요건 이 뭐야? 확률이라는 무슨 이론? 바꿔버려. 중심지. 지금 제가 혼돈줄 먹지 않아요. 이렇게 구분 시켜야 돼. 인위적이지만. 그래야지 나중에 공부할 때 쉬워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밑에 괄호 1번. 주요 내용 보니까 동그라미 1번, 2번, 3번, 4번, 5번 있거든요. 자, 그 중에 특히 뭐 있습니까? 동그라미 2번. 그 말이야. 아까 이제 동네 슈퍼가 있으면 먼 곳, 가까운 곳? 가까운 곳. 그 다음에 4번. 슈퍼 옆에 이마트 가지? 그죠? 자, 그러면 이어보시면 이렇게 표시하자고요. 자, 보세요. 인원 뒤부터 이렇게 해서 그 동그라미 5번까지 묶으라고. 그죠? 인원 소비자 개성부터 해서 밑에 가로 1번에 동그라미 5번까지 묶으라고. 묶어서 이걸 전체를 뭘 합니까? 허퍼의 무슨 이론? 중심지 이론을 바꾸시라고. 왜? 지금 그 말이 결국 여기에 대한 설명이니까. 네? 그 나머지 있는 저기 뭐 있습니까? 내용은 우측에 있는 괄호 2번 있죠. 소비자에 대한 유인력이 있죠. 네? 이게 저기 있는 이 내용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내용. 근데 읽지 마. 어차피 여기 있는 이 내용은 말로써 내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있는 게 계산 문제. 그래서 계산 문제 우리 과거에 보니까
12회부터 29회까지. 유일하게 작년에 시험 안 나왔다. 작년에 안 나왔다고. 우리 여기 보니까 가로 2번 밑에 박스에 계산 공식이 있지. 또 그거 암기할 거지. 계산 공식 되게 복잡합니다. 근데 실제는 산수야, 산수. 나눗셈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나는 그 공식 안 쓸 거라고. 안 써도 그냥 쉽게 푸는 방식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건 지금 안 하고 3월부터 합니다. 계산 문제는. 됐으면 지금 계산 문제 안 한다고 지금. 그리고 저는 한 목적이 뭔 계산 문제 수학이다 한 건 빼버린다고. 좀 미안한데 어차피 그 시간 많이 걸리거든요.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이 8의 자성분 뭐 이런 게 있어. 그거 왜 해 이거? 뭐 루트 차이 이런 게 있거든요. 할 필요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넘어가시고 그냥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이런 거 이건 산수잖아. 그죠? 그런 거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시면 충분히 가능하니까.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다른 건 그냥 샥 넘어가. 일지도 보지도 말고. 그리고 저기 뭐 있습니까? 200페이지, 200페이지 6절 주거 있지 나 있죠? 주거 있지. 이런 건 보는 게 아니야. 절대. 우리 주거는요. 주거는 이 동양에 보는 거거든. 네? 동양에서 뭐 있습니까? 이거 아닙니까? 산자와 주건자였던 집이지. 산자가 있는 집 뭐요? 일반 집이고. 그다음 주건자가 있는 집 묘지 아닙니까? 곧 그게 뭐예요? 그게 풍수지리. 한국에는 풍수지리가 이건 주거에 대한 입지에 대한 설명이라고. 그래서 이런 거니까 나중에 합격되거든. 쓸데없는 경매 이 공부하지 말고 어차피 그 경매 봐 이러면 오는 덕이 없다고. 아니 일반인들이 그 경매를 할 때 중개사를 붙입니까? 안 붙인다고. 그거 하지 말고 이런 거라고. 이왕 거기 갔을 때 풍수에 좀 알고 있으면 좀 이야기하면 뭔가 있어 보이잖아. 그러니까 성공될 확률이 훨씬 높다고 이게. 응? 그래서 그런 걸 하면 훨씬 낫습니다. 이거 공부하면 훨씬 더 사기치기 더 쉬워. 자, 하여튼 그래 보시고요. 예, 208페이지 있는 내용 할게 좀 쉬었다.